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증시가 또 꽤 가파른 반등을 보였어요. 미국 증시 어땠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것이 반복된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로 원 플러스 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크게 또 밀리지 않는 한은 잘하면 2주 연속 플러스로 일단 오늘 밤에 마감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오늘 시장에서 기폭제가 된 것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인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수치가 1969년 이후 최소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실업률을 때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지 네네. 않습니까? 고용률 몇 퍼센트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절대 숫자거든요. 네. 저 1969년 이후 지금 미국에 못해도 인구가 한 4, 50%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절대 숫자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찾아가고 있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얘기로 일단 이해하실 수 있어 봅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소위 그레이트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슨 대공황이다, 뭐 대반전이다 얘기하고 요즘 보면 이제 유행하는 말이 가끔 보면 그레이트 리오프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리오프닝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작년 내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 왜 자꾸 일자리 그만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영어로 보면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대사직 이런 표현이거든요. 대사직, 대퇴사 뭐 이 정도. 네,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만둔 이유는 물론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었죠. 네. 그리고 자꾸 백신을 맞으라고 귀찮게 하니까 안 맞은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만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 패스 이런 게 다 없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돈을 나눠줬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일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 안에서도 페이를 막 월급을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대사직 아니면 대퇴사 이런 것들이 반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것보다 이제 다시 일자리를 찾고 일을 하는 분위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불안하죠. 네,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있지만 그런 거 한쪽에서 보면 경기 회복,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이 오늘 좀 확인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말이 좀 길어지셨지만 여지대학원 11개 섹터 오늘 좀 모두 상승한 분위기가 되겠고요. 특히 기술주 그리고 소재주, 커뮤니케이션이 오늘 상당히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주의 대표적인 것은 앞선 코너에서도 뭐 인텔 그런 거 얘기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엔비디아 이런 거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오늘 거의 10%가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건 칩 스탁가 반도체만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엔비디아 9.8% 올랐습니다. 인텔이 오늘 6.9%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AMD가 5.8% 올라가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5.5% 올라갔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ETF 자체가 오늘 한 5% 정도 오늘 반등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편에서 이제 소재나 이런 것들이죠. 경기 회복하면 뭐라도 만들고 쓰고 이러다 보니 철강 회사가 이제 당연히 관심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스콜 얘기하고 미국에서 US 스틸이라든가 뉴코를 얘기하는데요. 뉴코가 지금 최고가를 가는 분위기로 막 올라가는 4.3%가 올라갔고요. 구리 관련 구리 강산의 최대 회사 중에 하나죠. 프리포트 맥모란이 3.3%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시장이 좀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섹터별 움직임도 보여주셨는데 전체가 다 같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주요 종목들도 아마 동반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요 종목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결국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애플 오늘 또 다시 한 2% 이상 올랐습니다. 딱 그림 보시면 이거 지금 최고가에 멀지 않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양봉, 음봉으로 보면 양봉으로 이제 미국은 초록색을 양봉, 파란색 양봉이라고 하는데요. 8일 연속 양봉이고 8일 연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양봉이자 주가니까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요. 아이폰 13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JP 모간, 웨더브스 얘기했다시피 아주 지금 생각보다 더 잘 팔린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한 소폭 올랐습니다. 테슬라랑 애플은 거의 똑같습니다. 테슬라도 8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1,000 이상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스닥을 전체를 다루는 그 100개만 다루는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고점 대비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가 정확히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고점 대비요. 그리고 애플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애플이 18%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요. 그리고 테슬라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30% 정도 네네.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등한 폭을 보면은요. 반등한 폭을 보면 애플이 한 14%, 오늘까지 하면 16% 정도 네네. 올랐을 것 같고요. 그 나스닥 전체 나스닥 100도 지금 한 12% 정도 올랐고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31% 정도 올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32% 정도 바닥에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많이 올랐다라고 희망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택시업계 항상 마찰 아닙니까? 맞아요. 우버가 이제 뉴욕 택시 회사들과 이제 합의를 해갖고 우버 안에서 앱에서 택시도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우버가 5% 정도 올랐고요. 마우스나 이런 거 마우스 쓰시는 분 계시고 키보드 이런 거 쓰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로지텍입니다. 네네. 회사 자체는 그 회사의 국적은 스위스의 국적인데요. 오늘 로지텍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싸도 너무 싸다 하면서 목표주가 $107로 올려놨는데요. 주가 오늘 제법 반등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요즘에 시장을 보면서 하락하는 폭보다는 상승하는 폭이 더 커서 네네. 시장이 좀 강하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네.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 이제 말씀대로 좋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 네. 떨어진 것만큼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가 많이 18% 떨어졌다가 16%니까 거의 왔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나 이런 엔비디아가 30% 떨어졌는데 33%.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같은 퍼센트가 떨어졌는데 같은 퍼센트가 올라가더라도 아직 그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원금 회복은 못했죠. 그건 이제 어떤 계산의 묘미죠. 많이 떨어진 만큼 폭 올라봤자 그 2배 거의 많이 올라가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50% 떨어진 거는 100%가 올라야지 본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젠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변동성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탐 에세이 같은 분은요, 세븐스 리포트라고 하면 또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시각에 따르면 지금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소위 금리를 50bp 올리겠다라고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다시 이제 시장의 전면에 부상할 찬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멀지 않아 보이죠. 최고가도 멀지 그렇죠. 않아 보이고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가 먼 게 아닙니다. 지금요. S&P 500이 6%입니다. 네. 6.5% 정도 되고요. 다우가 오늘 계산하면 6.1%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얼마 안 남아서 11%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약간 숨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소개해드리면 바클레이즈에서 오늘 S&P 500의 지수 목표를 내렸습니다. 4,800에서 4,500 내렸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지수 목표 얘기하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당 이익이 내리거나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당 이익을 $10 정도 내렸습니다. 목표치를 235에서 223달러로 내렸고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 이슈 이에 따라서 결국 소비의 어떤 증가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이 잠시 전에 이제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분은 매우 좋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매우 좋고 올해도 이익 증가가 S&P 500 기업 증가가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223달러 나오더라도 작년 대비 10% 좋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좋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분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 주식 말고 뭘 사겠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나 이분의 시각은 금년 1월과 2월에 저점 있지 않습니까? 네네. 2월 24일 저점, 3월 초에 S&P 500이 10% 이상 떨어질 때 그 저점이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거가 지금 월가 평 컨센서스는 한 8.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2주 후 목요일 날, 2주 수요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연준에 그 소위 FOMC 미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록이 미닛이 나오거든요. 이 의사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록이 이번에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5월 달에 5월 3, 4일인가가 50bp
그 금리 FOMC 결정했는데 지금 50bp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하고 네네. 있고 한 번쯤 더 있을 가능성을 그러니까요. 얘기하면서 빨리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상반기 그렇다는 얘기고 하반기에는 이런 지정학적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인플레이션도 꺾이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뭐 사상체육과 기본이고 상당히 시장이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건 저희 애프터마켓에서도 키워드가 그거였었거든요. 눈높이는 낮춰야 된다. 뭐 시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눈높이는 낮춰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S&P 500이 바닥에서 100% 올라왔습니다. 2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 10% 올라가면 이거 뭐냐. 이거 제가 늘 자주 듣는 말씀이 이런 얘기하면 보통 사람은 다들 그러죠. 주식회사 무슨 10% 벌려고 주식을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제레미 시걸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그럼 뭘 하겠냐는 거죠. 10%를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면 되겠죠. 네네. 사업을 해서 좋은 비즈니스를 하면 되겠으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을 좀 비우고 겸손하게 주시장을 연 8에서 10% 정도 목표를 세우시다가 운이 좋아서 20%나 30% 나오면 진짜 기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목표 자체를 너무 높게 보면 주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실망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 월가이드였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